60대 이후 친구와 돈 거래하면 안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시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친구와의 돈 거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40년 지기 친구 두 분이 계셨어요. 대학 시절부터 함께 웃고 울며 인생의 크고 작은 순간들을 함께 해온 친구들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한 분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다른 한 분에게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평생 믿고 의지했던 친구의 부탁이라 거절할 수 없었고, 문서 한 장 없이 돈을 빌려주었죠.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조금만 더 기다려줘라는 말이 3년째 되니 그런 돈 빌려준 적 없다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40년 우정은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두 분 다 돈도 잃고 친구도 잃는 슬픈 결말을 맞이했죠.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은 직접 경험하셨거나 주변에서 보셨을 수도 있겠죠. 왜 이런 일이 특히 우리 나이대에 자주 일어날까요? 왜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친구와의 돈 거래가 60대 이후에는 더 위험해질까요? 오늘 저는 40년간의 경험과 주변에서 본 수많은 사례들을 바탕으로 왜 60대 이후에는 특히 친구와 돈 거래를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 꼭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우정도 지키고 돈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평생 지켜온 소중한 우정을 돈 때문에 잃지 않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보실까요? 일부 60대 이후 친구 관계의 특성. 우리가 60대를 넘어서면서 친구 관계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젊었을 때 친구 관계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째, 우리 나이가 되면 친구의 의미가 더욱 깊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친구가 한 명의 역할이었다면 지금은 가족 다음으로 어쩌면 가족보다도 더 중요한 존재가 되었죠.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바쁘고 배우자가 먼저 떠난 분들도 계시죠. 이런 상황에서 오랜 친구는 삶의 의지처가 됩니다. 둘째, 60대 이후에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학교, 직장, 자녀의 학부모 모임 등 새로운 인연을 맺을 기회가 많았지만 은퇴 후에는 그런 기회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기존 친구들의 가치가 더욱 소중해지죠. 셋째, 우리 세대는 특히 의리와 신뢰를 중요시합니다. 친구 어려울 때 돕는 게 의리지라는 생각이 강하죠. 이런 가치관은 아름답지만 때로는 이것이 돈 거래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넷째, 60대 이후에는 경제적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어떤 친구는 자녀들이 잘 되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반면 어떤 친구는 노후 준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경제적 격차가 친구 사이에 미묘한 긴장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다섯째, 건강 문제와 인지, 능력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 문제로 의료비가 증가하고 인지 능력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경우도 있죠. 이런 변화가 돈 거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여섯째, 자녀나 가족과의 관계 변화입니다. 우리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하게 되면 이것이 나중에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 문제와 관련해서 가족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이런 특성들을 고려할 때 60대 이후의 친구 관계는 더욱 소중하지만 동시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돈이 개입되면 이 취약성은 더욱 커지게 되죠.
이부 60대 이후 돈 거래가 위험한 이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60대 이후에 친구와 돈 거래를 하면 왜 위험할까요? 첫째, 경제적 회복 능력이 제한적입니다. 젊었을 때는 설령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다시 경제 활동을 통해 만회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주 수입원이 연금이나 저축인 경우가 많아 한 번 큰 금액을 잃으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노후 자금은 그 성격이 다릅니다. 이 돈은 단순한 여유 자금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지탱해야 할 생존 자금입니다. 의료비, 생활비, 요양비 등 앞으로 필요할 자금인데 이것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은 자신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셋째, 60대 이후에는 사기나 금융 착취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뢰하는 친구가 제안하는 좋은 투자 기회라면 평소보다 경계심이 낮아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노인 금융 사기 중 상당수는 지인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넷째, 돈 문제는 오해를 낳기 쉽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의도적으로 안 갚는 것인가? 라는 의심이 생기고 돈을 빌린 쪽은 이렇게 독촉하나? 라는 서운함이 생깁니다. 이런 오해가 쌓이면 수십 년 우정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가족 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큰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강 문제가 생기면 자녀들은 왜 그런 결정을 하셨냐며 원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돈을 빌린 친구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그 가족들과 갈등이 생길 수도 있죠. 여섯째, 법적 보호의 어려움입니다. 친구 사이에서는 공식적인 계약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선물이었다, 투자였다라는 주장이 나오면 진실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죠. 일곱째, 친구 관계의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무의식 중에 우위에 서게 되고 빌린 사람은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불균형은 평등했던 우정에 금이 가게 만들죠. 여덟째, 정서적 스트레스가 큽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면 언제 돌려받을까 하는 걱정이 계속됩니다. 반대로 친구에게 돈을 빌렸다면 갚지 못할 때의 부담감이 크죠. 이런 스트레스는 60대 이후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60대 이후에는 친구와의 돈 거래가 더 큰 위험을 수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부 실제 사례들. 이제 제가 주변에서 실제로 보고 들은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세부 사항은 조금 바꾸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30년 지기 친구 사이였던 두 분의 이야기입니다. A씨는 B씨에게 사업 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6개월 후 돌려받기로 했는데 기한이 다가오자 B씨는 사업이 아직 안정화되지 않았다며 시간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A씨는 친구를 믿고 1년을 더 기다렸지만 결국 B씨는 사업 실패로 파산하게 되었고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 연락을 끊게 되었고 A씨는 노후 대비해 돈 자금의 상당 부분을 잃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투자 권유로 인한 갈등입니다. C씨는 오랜 친구 D씨의 권유로 확실한 부동산 투자에 5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D씨도 같이 투자한다고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D씨는 투자하지 않고 소개비만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투자금 대부분을 잃은 C씨는 배신감을 느꼈고 두 사람의 우정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가족으로까지 번진 갈등입니다.
이 씨는 절친한 친구 F씨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F씨가 갑자기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씨는 장례식장에서 돈 문제를 언급할 수 없었고 이후 F씨의 가족들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그런 돈 빌린 적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돈도 잃고 고인이 된 친구의 가족과도 불화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다행히 잘 해결된 경우입니다. G 씨와 H 씨는 돈 거래를 하기 전에 공증을 받은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비록 서로 불편한 마음이 있었지만 명확한 규칙이 있었기에 돈이 제때 상환되었고 우정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돈 거래를 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소액 거래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I 씨와 J 씨는 취미 모임에서 만난 친구로 여행이나 식사비 등 소액만 주고받았습니다. 한 번은 I 씨가 여행 경비를 대신 내주었는데 J 씨가 잊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크지 않아 크게 마음 상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고 두 사람의 우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돈 거래가 항상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소중한 우정을 잃을 위험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부부득이한 경우 돈 거래를 해야 할 때의 원칙 8. 이상적으로는 친구와 돈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지만 때로는 불가피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최소한의 위험으로 거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명확한 문서화가 필수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돈 거래는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금액, 상환 날짜, 이자 있다면 상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사이에 무슨 문서가 필요해? 라는 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둘째,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제한하세요.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금액만 거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후 자금의 핵심 부분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셋째, 가족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돈 거래 사실을 알려두면 나중에 오해나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가족이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사업 투자는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친구가 사업 자금을 요청할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사업은 실패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투자보다는 대출의 형태로 하고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째, 정기적인 소통이 중요합니다. 돈 거래 후에도 정기적으로 상황을 확인하고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논의하면 해결책을 찾기 쉽습니다. 여섯째, 감정과 돈을 분리하세요. 돈 문제를 논의할 때는 감정을 배제하고 비즈니스처럼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친구잖아라는 감정 때문에 필요한 대화를 미루지 마세요. 일곱째, 중개자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통에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전문가를 통해 거래하면 직접적인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덟째, 선물과 대출을 명확히 구분하세요. 돌려받을 생각이 없다면 처음부터 선물로 명시하고 돌려받아야 한다면 대출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애매한 상태로 두면 나중에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원칙들을 지키면 불가피한 돈 거래에서도 위험을 최소화하고 우정을 지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부 대안적 도움 방법. 친구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직접적인 돈 거래 외에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세요.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 정부 지원 프로그램, 전문가 상담 등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네트워크를 활용하세요. 직접 돈을 빌려주는 대신 취업이나 사업 기회를 연결해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세요. 식사를 대접하거나 필요한 물건을 선물하거나 교통편을 제공하는 등 직접적인 지원도 의미가 있습니다. 넷째, 전문가에게 연결해 주세요. 재정 상담사, 법률 전문가, 복지 서비스 등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정서적 지지를 보내세요. 때로는 돈보다 진심 어린 대화와 격려가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정서적 스트레스도 동반하기 때문에 친구로서의 지지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대안적 방법들은 직접적인 돈 거래의 위험 없이도 친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결론, 우정과 돈의 균형. 네트워킹 마무리. 지금까지 60대 이후 친구와 돈 거래를 하면 안 되는 이유와 부득이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우리 나이의 친구는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합니다. 젊은 시절과 달리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어렵고 오랜 시간 함께한 친구는 인생의 큰 위안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돈 문제로 이런 소중한 관계가 깨지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돈은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우정은 한 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돈과 우정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인간관계를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현명한 판단으로 평생의 우정도 지키고 노후 자금도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신념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정은 돈으로 측정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때로는 작은 돈을 포기하는 것이 더 큰 가치를 지키는 지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라면 단호하게 선을 그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좋은 친구들과 함께 행복하고 안정적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